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승인 누가 하느냐? 또 저번 시험에 한 문제 나왔던 상이고 중요한 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들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은요, 마음대로 못한다 했었죠? 첫 번째 보니까 주택건설할 수 있는 자, 사업 주체들이 주택건설하고자 할 때에는요, 주택건설 두 번째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공사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또 착수를 또 하여야 한다. 업무상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네 번째 이 사용하기 위한 검사, 주택으로서의 어떤 사용하기 위한 검사 이것을 딱 받아서 검사에서 합격되어지면 해당 단지에 입주, 시용,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사업주체 보니까요, 공공 등록 공동사업주체들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 받기 위해서 신청하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해준다. 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승인받는 대상 규모는 한 번에 지을 때 30% 이상인 것이 원칙인데 50% 이상인 경우도 있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 규모의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하느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금 승인권자가 딱 나와요. 승인권자 나올 것이고, 이 승인권자들이 판단해서 요건을 갖추고 들고 온다 할지라도 승인 거부할 수도 있어요. 누구냐 보니까요. 일단 30% 이상이라는 전제를 깔고요. 해당 그 주택을 짓는 땅 대지 면적, 대지 땅 넓이입니다. 땅 넓이. 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3만 평입니다. 3만 평. 학교가 한 3개쯤 나옵니다. 학교 부지 한 3개쯤 붙이면 돼요. 그럼 단지 큽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단지다 하면 보통 1,500, 1,800세대 정말 큽니다. 커요. 그거 10만 제곱미터 미만 한 요쯤 되면 이제 한 뭐 1,000세대 이하가 되는 단지가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규모 큰 단지, 작은 단지 이 얘기입니다. 상한선은 묻지 않습니다. 근데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누가 승인하느냐 보시면요. 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승인한다. 또 시 가운데에서 대도시가 승인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특광도 우리가 시도라보다 시도. 또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보시면 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단위에서는요. 시장 군수가 나누어서 승인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되세요? 이거 잘 보시면요. 30% 이상 주택 단지일 때에 보시면 서울시는 서울시가 다 승인합니다. 인천시가 다 승인합니다. 승인해요. 또 저기 성남시 등의 큰 시죠. 대도시 다 승인합니다. 다 승인해요. 이거 뭐냐? 서울 보시면 서울 아십니다. 서울 보시면 서울에 한강이 흘러가죠. 한강이 딱 흘러갑니다. 올라가는데 한강 저 위에 제가 사는 저기 도봉구, 은평구 쪽 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당 1,200만 원 정도 평균점 합니다. 그런데 밑에 아시다시피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가시면요. 한 평당 3,000만 원 훨씬 넘죠. 3,200만 원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같은 평수 집을 지어도요. 이쪽은요. 또 집을 분양을 딱 하니까 이쪽은 분양하니까 요즘 미달은 하다가 또 한 번씩 발생이 됩니다. 이쪽은 분양만 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완판 100대 1, 1000대 이렇죠. 집을 지어도 이쪽은요. 고가의 이익이 나와도 잘 팔리고 이쪽은 뭐 좀 이익을 좀 빼도 안 팔린다. 잘 안 팔린다. 그러니까 사업자들 집을 지을 때 웬만하면 이쪽 부지 사가지고 땅을 지으려고 집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구청장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승인권을 딱 줬다. 그럼 강남구청장 전부 다 승인 다 해버립니다. 예, 시민이 몰려와야, 그죠? 세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이쪽은 집이 안 나오고 집이 막 포화 상태에 넘칩니다.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저랑 거부할 수 있죠.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몰리면 혜택을 주고 이쪽에 몰린다면 막 조건을 부여해서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재량 거부해서 시 전체의 골고루 발전을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큰 도시는요. 30% 단위는 전부 다 이들이 승인 여부를 결정을 딱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도 단위입니다. 저기 양주 같은 인식이 양주, 저기 남양주 이런 도 단위입니다. 도에서는요. 큰 규모는 도지사, 규모가 중소규모는 해당 그 양주시가 승인할 수 있게 구분을 딱 해줬습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일 말단에 안 줍니다. 안 주고 바로 이들이 승인을 바로 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광도지사, 대도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방에서 보통 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는 말입니다.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 승인하는 사업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일 때는 일절 허가권을 행사 못하던 중앙정부에서 단지는 엄청 많이 승인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요. 또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1, 2, 3, 4번 딱 나와 있죠. 일단은요. 국가에서 하는 공사 사업도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 참 많습니다. 전부 다 국가 승인 사업장입니다. 전부 다. 이쪽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 되는 거대한 택지 개발 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참 많이 있죠. 별대. 또 보시면 저기 무슨 동탄 다 여기에 딱 해당이 되어지죠. 이런 사업들 다 장관 승인 받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큰 지역에서의 어떤 긴급한, 땅을 필요 없다. 긴급한 주택 건설난 해소 사업이라든지 또요,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개발 사업 등 일대입니다. 일대. 긴급하거나 또 아주 저 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하기 위해서 균형 개발 목적 사업일 때 그렇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아까 저희가 공공사업자, 국지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50% 초과해서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가 하는 사업장들 다 장관 승인 받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딱 나오니까요. 시험 내기 참 좋습니다. 다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사업장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저번 시험에 이것이 답으로 또 나왔습니다. 국토장관 승인한다 이렇게 2개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관 또 승인한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분할 승인 딱 나오죠. 이건 우리 이미 저번 주에 간단히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단지가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를요 딱 건설할 때 보시면 건설할 것인데 아예 단지를 관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도로 8m, 일반 도로 20m 등 이상의 폭이 형성이 딱 되어지면 단지가 1단지라든지 구분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단지 구분은 안 되고 계속 한 단지로 보는데 요 단지 규모가 얼마냐 보니까 단지 규모가요 600세대 이상 되는 규모의 단지 일대는 단지를 이렇게 가운데 쪼개면 쪼개가지고 이쪽은 단지 1단지가 아니고 이쪽 먼저 착공 신고, 이쪽 먼저 착공하고, 이쪽 먼저 분양하고, 이쪽 먼저 입주한다는 의미에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따로 할 수 있는 공구별로 나누어서 10905 순서 있게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공구의 최소 수는요 300세대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 적이 있고 최소한 300개 이상 나와야 되니까 2개 합치면 600개 나와야 된다. 그래서 6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일 때 공구를 나눠서 분할해서 공사 착공 등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 또 밑에 3번의 분할 승인 딱 나왔습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600세대 이상 되는 주택 단지일 때 공구를 나누어서 분할해서 승인하게 해준다 해서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보시면 분할 시행 대상 단지 해가지고 600세대 이상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네 번째가 누구냐 보니까요. 네 번째 보시면 이제 네 번째는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가 또 딱 등장을 합니다. 요건이 무엇이냐 합니다. 공사에 승인 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 또 승인 안 해줄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춰서 승인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요겁니다. 대지입니다. 대지를 소유하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할 때 대지의 소유권 확보입니다.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소유권 나면 100%입니다. 100% 소유권 다 확보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대지에 알박기가 한 명이 다 있어요. 그러면 공사 못합니다. 다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이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보시면 또 첫 번째 보시면 예외가 뭐냐 박스에 보시면요 일단 1번 딱 보세요. 대지 소유권 확보 못했잖아. 대지 사용권 이게 뭐냐 판단은 동의서입니다. 이걸 받아오면 된다. 대지 사용권을 100% 확보하면 된다 해가지고 가서 협박하든 뭘 하든 간에 판단은 동의서 지장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입니다. 사업자가 누구냐? 공공주택 사업자, 국지토지 공공사업자 시행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 무섭니다. 다 안 무섭니다. 왜? 이들은요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대지 강제 토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 승인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또 혜택을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됐어요? 이 말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 안에서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반드시 요 구역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요 장소 안에서 하는 사업장일 때에는요, 대지에 대한 권리를 80%입니다. 80%만 확보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팔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요, 이 사업자가 매도 청구, 강제로 팔게 할 수 있는 권리,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승인을 내어준다. 이런 말 딱 보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지역 안에서의 수적 사업은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80%의 권리만 확보하고 나머지 땅에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강제로 팔게 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이 딱 되어지면 승인을 내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이 밑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매도 청구는 곧 뒤에 또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이니까 그때 한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3번 지문은 상식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각종 어떤 기타 조건에 대한 부가 우리 법에 있는 조건 말고 무슨 시설들을 쓸데없이 뭐 기부 취업해라 이런 말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여기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되고 승인 절차에서는 아까 여부 통보해가지고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준다 나온 적이 있고 딴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해서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효과가 딱 효과가 딱 나와요. 478페이지입니다. 효과입니다. 효과가 뭐냐 합니다. 자, 이렇게 승인을 딱 받으면 효과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등장한다 합니다. 효과가 딱 나와요. 각종 어떤 법령들, 각종 어떤 다른 법령들의 어떤 허가사항들, 인허가사항들, 통과 한글로 의식해준다가 또 나오거든요. 주택사업을 할 때 기타 다른 법령에 있는 각종 어떤 법 제한들, 보시면 한 장을 탁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제가 다 뺐는데 각종 어떤 인허가 사항들을 어지해준다라는 말도 물론 나옵니다. 나올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착수입니다. 착수. 그것을 빼놨으면 집어치면 안 나오기 때문에 478페이지 가시면 왼쪽에 착수죠. 착수해야 될 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착수할 때 보시면 착공신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하는 뭐가 있다? 뭐냐? 보면 승인 받으면요 5년 안에 착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5년입니다. 건축은 1년인데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은 5년 안에 착수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만약에 착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했던 요 승인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일 때는요 1년 내에 착공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업무상인데 요건요 취소도 재작행위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년 내에 착수하면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내용이 어디냐 보시면요 착수할 때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말이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나옵니다. 나와요. 승인의 취소 딱 되어 있죠. 그 취소사유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데 박스 안에 1번 보시면 착수하지 아니할 때 딱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딱 가시면 다시 앞장으로 딱 넘어가세요. 효과 계속 봅니다. 착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을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 내어준 분할 승인 사업장일 때는요 109입니다. 최초 109 사업장은요 승인 5년 내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최초 공구 외에 2, 3, 4 기타 공구 사업장은요 최초 공구에 착수한 날부터 2년 안에 착수해라. 이렇게 2년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109 외의 사업장은요 109에 착공한 날부터 2년 내에 착공한다 해서 원칙은 이제 5년인데 또 분할 승인 내어주면 109는 5년, 기타는 109 착수한 날부터 2년 안에 다 착수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착수 못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보시고요. 다시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한 장을 탁 넘어가시면 취소편 딱 보이시죠? 그 사유 딱 보시면 요 기한 내에 착수를 하지 못할 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딱 나오는데 요건요 보통은 5년인데 분할 승인 내어준 사업장은요 최초 공구 착공 못할 때는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초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공구는 착공 못해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그 내용 속에 관련한 1번에 분할 승인 되어진 경우에 최초 공구 외 공구는 제외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이 사업장이 좀 큰 사업장인데 미분양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염려가 있으면요 일단 쪼개어서 먼저 일부 팔아보고 안 팔리면요 뒤에 공구 착수 안 하면 돼요. 해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빈 땅 공지를 확보해서 나중에 경기 좋아지면 뒤에 착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한테 숨을 터준 거죠.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9만 제한받지 그 이하 공구는 착수기 한치한 안 받아요. 계속 빈 땅을 여지를 남겨두고 사이가 좋아지면 그때 집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많이 하고 분양해보고요. 분양 안 되죠? 그럼 포기합니다. 답착수 안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오른평감자 통합심의 이것도 다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우리 시험은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한 장을 탁 넘어가시니까 이제 구분에 매도 청구란 말 딱 보이죠. 아주 어려운 사항인데 아까 보니까요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요 사업체 안에서는요 80%의 권리 확보와 기타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이 생기면 승인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딱 나옵니다. 요 권리는요 일단 위치가 어딥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 안에서만 요것이 등장을 합니다. 딴 곳은 안 나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요 매도 청구, 강제로 팔기 할 수 있는, 공탁할 수 있는 요 권리는요,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내서만 나옵니다. 딴 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안에서 나올 것이다. 란 전제하에서 봅니다. 이제 보십니다. 기본 조건이 80%입니다. 80%.
더 나아가서 첫 번째입니다. 95% 이상이 확보되어지면 모든 반대자한테 강제로 팔게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요 장소 내에서는요, 95%만 딱 되어지만 알바끼가 절대 안 됩니다. 강제로 팔게 내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구적인 계획구역 내에서는요, 이 90%만 95%만 확보가 딱 되어지면 모든 자한테 팔게 강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0은 넘었는데 두 번째입니다. 95%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80은 넘었는데 이때는 사실 청구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때에도요. 80은 넘는데 90%가 안 된다 할 때는요. 해당 장소에 구역 지정 고시를 도시관리 합니다. 하죠. 도시관리로 결정에 고시를 합니다. 이 고시한을 언제냐? 보니까 2016년도 5월 달에 고시를 딱 했다고 3월 달에 고시를 딱 했습니다. 했으면 이때부터 10년 전 요 고시한 날로부터 10년 딱 가서 10년 전 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한테는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한테는 청구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95가 되면 다 청구할 수 있는데 95가 안 된다. 할 때 80은 넘고 할 때는요. 그쪽 지역에 와서 산지가 10년 안 된 분한테는 나가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10년 넘은 분한테는 나가라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요 청구한 절차 요것은 다음에 5월달 위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박스 안에 1번, 2번 발생하는 경우 수가 나왔는데 그 외 앞뒤 아래 위에 있는 사항들은요.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절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이제 그다음에 사업 시행 절차는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일체에 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시하고 이건 5월 달쯤 되면 한 번 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하고요. 이제 488페이지 가보세요. 가시면 이제 공사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용 검사 입주를 위한 사용 검사 받는다. 이것이 딱 나옵니다. 사용 검사 입주 검사입니다. 이걸 받아요.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공사 끝이 났다. 착수해서 공사가 완성이 되었다 하면 사업 보시면 완성이 딱 되어지면 이제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사용 검사. 사용 검사는 누가 하느냐. 또 첫 번째 딱 나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지면 요 사용 검사입니다. 사업 주체는 사용 검사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딱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 누가 하느냐? 보십니다. 신청 보시면 사용 검사권자는요. 여기 지방에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특강시군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용 검사는요. 요들 서울시장 밑에 있는 구청이 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는 이제 시군 구청장한테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검사는요. 서울시 인천시 밑에 있는 구청장한테 신청한다 딱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장이 아까 요들 말고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사업장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공사를 한 사업장은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용 검사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은 사업장들, 국토장관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토지주택공사는요, 장관 승인받고 공사하고 장관 승인받고 이제 검사도 받고 이제 입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이 이제 보시면 그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검사되는 범위입니다. 범위가 밑에 2번 딱 나와 있죠. 동별 세검사라면 보입니다. 그래서 범위 보십니다. 범위. 자, 일단 먼저 신청입니다. 신청하면요. 사용 검사는 말입니다. 오른편에 제일 밑에 2번 딱 보세요. 신청하면 사용 검사는 오른쪽에 제일 밑에 2번 절차 보시면요. 15일 보냐. 15일 안에 검사를 하게 돼 있다. 딱 되어 있어요. 사용 검사는 15일 안에 합니다. 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7일인데 이것은 15일 안에 천천히 좀 길게 합니다. 하는데 이 신청할 때 검사받는 범위, 단위가 그 밑에 보시면 다시 왼쪽 제일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원칙은 사업 단위별입니다. 사업 단위별로 검사 받는다. 이런 말 딱 씁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그 단위별로 받는다. 이게요.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원래 계획 딱 세울 때 1000세대 단지다. 이렇게 계획 딱 세우세요. 딱 세우고 이 안에 주택 건물들 뿐 아니고 각종 어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각기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딱 되어야 됩니다. 단지 계획에 나와 있는 주택, 천동, 1000세대, 부대시설, 상가, 관리사무실, 또 도로, 조경 다 완성이 딱 돼야 이 검사받는다. 이것이 원칙. 검사받아야 입주합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단위가 다 완성이 되어야 그러한데 이런 단지가 사실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그래서 가보시면 그때만 공사하는 단지가 꽤 많이 있거든요. 조경도 안 심어놓고 가면 공사는 하고 있어요. 많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원칙인데 보시면요. 봅니다. 단지 일대 주택 건물 일대에는요. 다른 부대 시설 등은 완성이 안 되어도 101동, 102동 그 주택 건물이 동별로 완성이 딱 되어지면 해당 101동만 먼저 검사하고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등기도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이것이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은요, 뭐 109, 209 아까 먼저 입주한 데 있죠. 먼저 공구별로 검사도 할 수 있다 해서 주택 건물은 동별 또 이 공구별 분할 승인 내어준 사업장 공구별로 공구 단위가 다 완성되어지면 검사받을 수 있다. 이것이 또 예외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업 단위인데 밑에 공구별 또는 동별 사용 검사 할 수 있다란 말이 이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용검사의 신청 입회는 5월달에 볼 상인데 원래 그 다음 처음에 안 보고 다음 볼 상인데요. 사업주가 파산이 되었다 등 사유이면 시공보증회사가 꼭 있습니다. 보증회사 또 보증서도 망했다 없다 할 때는요 입주 아직 안 한 당첨되어진 입주 예정자들의 대표회의가 또 검사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용검사 시청하면 15일에 검사해준다. 이것만 딱 체크해 놓으시고 지금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사용검사의 효과 해가지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동별이든 공구별이든 사용검사를 받아야 가장산지 입주할 수가 있다. 이것이 대원칙인데 또 밑에 보시면 아니다. 사용검사는 아니어도 임시사용승인 이 사용검사 말고 이 전체는 다 완성이 안 되어도 일부 부분에 완성이 딱 되어서 임시사용승인 받으면 그 임시사용승인 받은 부분만 먼저 입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주택 단지도 임시사용승인이 있습니다. 이것만 딱 아시고 넘어갑니다. 하나 참고할 것은요. 제일 밑에 보시면 그 4번에 1번, 2번 제일 밑을 보시면 이 대상이 공동주택일 때는요. 세대별 승인도 가능하다라는 말 보입니다. 그래서 한 동 자체가 완성이 딱 되어지면 동별로 사용검사를 내어줍니다. 근데 이 주택 건물 한 동 안에서요. 일부입니다. 일부 세대별로 밑에 아래층만 먼저 완성이 딱 되었다 하면 사용검사 등기는 안 되어도 해당 주택만 먼저 임시사용승인 해가지고 입주만 먼저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도 보이죠. 그래서 한 동이 다 완성되어지면 동별 검사에서 다 통째로 입주하고 등기 다 쳐줍니다. 근데 위에는 아직까지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층이 다 완성이 딱 되었어. 그러면 밑에 층만 먼저 이사갈 수 있게 임시승인 내어준다. 공동주택 일대 안에서 세대별 승인 가능하다. 이 문장도 잘 뜨니까 확인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건설 절차이고요. 제4과는 뭐냐? 주택건설 촉진 대책이 중요합니다. 대책.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대책이 딱 나오는데 이거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왼쪽 1번입니다. 주택 건설할 때 촉진을 해준다. 혜택을 준다. 주택 단지일 때만 받는 혜택들이 그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 단지에 건설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대지입니다. 대지. 요건에서 대지가 참 필요하면 대지 확보. 이것이 참 필요한데 이 확보가 또 용이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 더 대지 확보를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좋은 땅이 딱 보이는데 이 땅을 사겠다 하니까 나는 안 팝니다. 안 팔아. 그러면 강제로 뺏는다. 대지를 수용할 수 있고 영구 임차 사용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요 단지 옆에 있는 땅 공사할 동안에 요 인근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 인근에 있는 다른 어떤 그 단지 부지 말고 인근에 있는 옆에 있는 땅을요 좀 임차해가지고 이쪽에 공사 인부들 숙소라든지 야적장 쌓아놓고 하면 편리해집니다. 하니까 멀리 가지 말고 바로 대지 옆에서 어떻습니까? 대지 이 사업을 도와주는 각종 사무실이라든지 식당 등을 지어놓으면 편리하니까 인근 동안 서자니까 땅주인이 땅을 서지 못하게 합니다. 월 임대료가 보통 보면 토지 임대니까 월 해가지고 한 300 주겠다 하니까 땅 주인이 무슨 소리냐 월 8천만 원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땅을 못 빌려. 안 되면 뭐냐 옆에 땅을 강제로 공사할 동안에 쓸 수 있다가 뭐냐 일시사용입니다. 강제로 일시적으로 강제 임차 일시사용도 하면 편리해진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어떤 출입도 할 수 있고요. 각종 출입도 할 수 있으면 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줍니다. 대지는 뺏고 옆에 땅은요 공사할 동안에 강제로 임차한다. 일상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모든 사업자가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는 안 줘요. 해서 보십시오. 왼편 밑에 있는 1번과 오른편에 2번, 큰 2번 다 바로 요인입니다. 대지는 이제 수용하고 옆에 필요한 인근 토지, 다인 토지는 출입 장애물 제거, 일시 사용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딱 나오죠. 그런데 누가 있냐? 보시면 민간 사업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 국가기관들 또 지방자치단체들, 토지공사들, 지방공사, 국지토지, 공공주택건설 사업자로서 하는 사업이 뭐냐? 모든 사업이 다 아닙니다. 보시면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도 아니고요. 보시면 기금으로 건설하는 85 이하 평수인 국민주택건설 사업장 일대 한해서 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대지 수용권 사용권과 인근 토지의 강제 임차권은요. 공공사업자, 국지토지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장일 때만 요구할 수 있다 했어요. 이 편이 안 나와서 안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란 말 나와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 사업자도 안 됩니다. 오로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국민주택 사업장일 때만 요 권리 줍니다. 이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의미 딱 이렇게만 딱 받고 딱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장은 또 탁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왼편 5번은 요 다음에 봅니다. 채비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우리가 환제방식 때 채비지가 나온다 했습니다. 채비지. 이 땅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국민주택 용지가 필요한 사업자가 좀 팔라 하면 그 2분의 1까지 팔 수 있다는 것도 하나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6번 갑니다. 자, 반면 더 반대입니다. 반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보이네요. 그것입니다. 시에서 보유한 토지입니다. 공유지입니다. 공유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요, 지금 누가 좀 팔아달라. 이 땅의 쓰임새가 지금, 쓰임새가 안 정해져 있어. 뭐 하겠다라는 말도 없어. 없으니까 이 땅에 대해서 좀 매각을 누가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든 사업자가 아닙니다. 보시면 주택 조합이 필요한 대지가 있다 할 때 매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잘 보세요. 자, 두 번째는요,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국민주택 규모란 말 보죠.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 말합니다. 요 규모의 중소형 평수가 그 단지 전체의 50% 이상 차지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민영주택이든 또는 기타 국민주택 등이든 그건 묻지 않고 그냥 평수가 85 이하 평수가 50% 이상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조합이 요구한다면 이 땅 세임세가 없을 때 매각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팔 때 싸게 줍니다. 정부가 팔 때 시가로 팝니까? 아닙니다. 정부는요, 자기 땅 팔 때 시가로 안 팝니다. 왜? 정부가 발표한 땅값 있죠? 공시가로 싸게 줍니다. 받으면 바로 바로 수익이 탁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 땅을 매입을 다 했어. 한 이 사업자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들고 전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입하면 그때 매각한 날부터 2년 안에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의무가 있다 나옵니다. 근데 착수를 안 합니다. 당을 다시 뺏어갑니다. 환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6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규모와 환매하는 기간 2년 이거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간선시설 설치라는 것은 이것도 5월달에 볼 사항인데 알아두실 사항입니다. 여기죠. 간선시설 단지가 딱 있으면 단지 안에 보시면 각종 어떤 단지 내 도로들도 있을 것이고요. 단지 내 수도망 또요. 단지 내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이 있는데 단지 밖에 있는 이 동종망과 중간에 연결을 시켜줘야 단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되는 부분, 이게 간선시설인데, 이것은 원래 원칙은 이 사업장 때문에 필요하니까 이 사업자가 지가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비용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뭐냐? 이 규모가 100세대 이상 되는 단지 규모이거나, 또는요,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 안에서만 누가 대신 설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도로나 상하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해당 전기사업자 있죠. 한국전력, 또 KT 등의 해당 그 시설 공급자가 설치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 입주할 때까지 설치가 되어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입주할 때까지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아시고 지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규모 100세대 이상부터 16,500 이상일 때 해당 사업자와 도로 상하수는 지방자치 등이 사용 검사까지 설치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편리해진다. 있죠. 자기들 비용 투입해서 설치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지금은요. 이렇게 해서 주택의 이제 공급 촉진, 그 건설 촉진도 다 배우셨습니다. 배우셨고요. 그러면 제가 본 부분만 사실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딱 아시고요. 이제 자 주택 공급 파트가 또 저희 시험에 한 두 문제가 꼭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요. 공급은 잠시 뛰어넘으시고,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딱 설명을 다 할게요. 이제 514페이지 가시면 주택의 자금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 꼭 잘 나오는 파트니까 일단 공급은 다음 시간 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주택 자금하고 관리 파트의 일부 나오는 파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딱 보세요. 514페이지입니다. 작년만 해도요, 자금이 참 많았습니다.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었는데, 참 많은 양이 있었는데, 그거 다 다른 부분으로 다 이사갔어요. 지금 저기 주거기본법이라는 부분으로 다 국민주택기금법으로,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다 들고 이사갔습니다. 딴 법으로 다 옮겨갔어.
그것이 국민적 채권도 아직 있는데 그 채권 자체의 어떤 용어가 각종 어떤 법 내용들을 다 다른 분 이사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이제 포함되지 않고요. 지금은 저희 이 법에는요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해서 보시면 주택 상환 사채, 요 주택 상환 사채란 여기 사채란 것이 하나 딱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두 번째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것도 아직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이제 자감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가 뭐냐? 일반적인 사업자가요, 우리가 돈이 없다. 그래서 주택을 원하는 자한테 먼저 집을 정하지 않고 돈만 먼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집이 지어지면 주택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떤 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입주를 원하는 자한테 먼저 돈 받고 그 정서를 준다가 사채입니다. 사채. 그래서 주택을 받기를 원하는 분한테 먼저 돈 받고 사채를 줍니다. 요 주의가 있어요. 요 사채는요, 요 사채 받을 때는요, 통장 안 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 돈만 있으면 다 돈 주고 먼저 권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입주자 통장 같은 거 안 묻습니다. 상환사채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안 물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일종의 채권 투자한다 보면 돼요. 그럼 집에 받으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선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투자 수익으로 좋은데 주택으로 상환 갚아준다 약속하고 돈을 줘서 정권 준다 사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주택 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자, 요건요 마음대로 발행 못합니다. 발행자가 또 제한 받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행자 누구냐 보니까요 왼편 밑에 보시면 발행권자에서 첫 번째 1번 딱 나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입니다. 보통의 등록 사업자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발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행하고자 할 때는요, 전부 다 발행 승인 받습니다. 발행 승인 받아요. 보통 다른 법에서는요, 발행 승인 타임은요, 채권 같은 거 딱 나오면 전부 다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근데 요 주택 건설하는 요 상환사채 발행 승인권자 누구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발행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받는데 발행 승인 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 LH공사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 사업자일 때만 발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 아주 센 조건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들만이 이제 조건이 딱 붙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민간 사업자이니까요 발행하고 나서 파산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으니까 요 사채를 발행할 때는요 민간 사업자일 때는요 보증서, 보증을 먼저 설정을 딱 해야 됩니다. 보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단의 조건, 기준이 있다가 또 쫙 이렇게 쫙 나와요. 등록 사업자 가운데서 개인 사업자는 발행을 못합니다. 못하고요. 오로지 규모가 큰 법인 주택 건설 사업자들만 발행할 수가 있는데 법인 사업자가요. 사업자 등록할 때는 자본금 3억 원이었어요. 근데 사채 발행을 한 조건은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갖추는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다고 좀 더 강화시킨다. 첫 번째 보시면 기억에 보시면 A번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 규모가 큰 중견건설 회사로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 건설업 등록, 다른 법에 있는 건설업 등록, 이것이 되어 있는 중견건설 회사 이상 규모일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또 주택도 건설을 해봐야 돼. 그래서 보시면 밑에 되게 중요합니다. 직전 3년까지 매년 평균 주택을 건설했던 그 평균 주택이 보니까요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0세대 한 개 단지 지어본 사업자들 일대 안에서만 발행하게 승인 내어주고 또 이 개인 사업자는 보증도 필요하다는 또 조건도 딱 붙습니다. 이것이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어디입니까? 이번에 발행 방법 딱 되어 있죠. 발행 방법 바로 위에 보시면 상환사채 발행할 때 승인받는다 국장한테 2번 딱 나와 있고요. 발행 방법입니다. 요 사채는요, 기명정권입니다. 그래서 요 사채는요, 추운 사람이 건물주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저 사채권자와 그 발행회사 명칭이 적혀 있는 기명정권이다 합니다. 기명정권이다로 발행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있는데 이것은요. 그 기본적으로 한다. 또 액면으로 액면 금액 그대로 다 바꿔놔도 할인 8천만 원 빌리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할인 깡으로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할인해 보죠. 할인 깡이 진짜죠. 돈은 8천만 원 받는데 정권은 1억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 쳐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할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앞으로 그 뒤에 나옵니다. 양도할 수 없는, 양도 금지 채권 중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근데 어떠할 때 보시면요, 오른편에 보세요. 오른편에 보시면 밑에 2번에 1번 박스 보시면 어떤 특별한 사유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 양도할 수 있는, 양도 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양도 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딱 되어서 실제 양도하고자 할 때의 양도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되어서 있어요. 그 내용이 왼쪽 밑에 다시 어디입니까? 그 왼쪽이 아니고 그 오른쪽 밑에 보시면 양수할 때 보시면 중도에 양도 등 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다음 사유면 양도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으면서 양도 방법이 그 밑에 또 박스 발음 텍 반갈로 이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양도 방법은요, 항상 말입니다. 사채란 것을 발행회사에서 사채장부, 사채원부입니다. 사채장부, 사채원부를 비치를 딱 해줍니다. 이 사채원부에다가 받는 사람 그 양수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요, 장부엔 적었지만 정권을요 이중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정권상에 사채 정권상에도 뒤에 뭔가 배서 기재해놔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합니다. 효력 발생 같은 경우는요, 사채원부의 기재입니다. 근데 대항력 발생은요, 어떤 정권상에도 기재해놔야 안전해진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보시면 오른편 밑에 2번에 있죠. 사채 발행 장부 원부에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 양도 효력 발생 요건인데, 그런데 정권에도 기재해놔야 안전해진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2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또 상환 딱 나옵니다. 상환. 그러면 상환 사채, 그러니까 상환 딱 보시면 상환 시기 언제냐, 또요 상환 방법이 무엇이냐 두 개가 딱 분명한 딱 합니다. 그래서 상환 시기는 보시면 왼쪽 밑에 있습니다. 상환 기간 해가지고요, 사채 발행을 한 날부터 3년 안에 상환하세요. 딱 돼. 3년 내에 상환한다. 딱 돼. 3년인데 이 3년이 뭐냐? 입주가 아니고요, 주택 분양 계약 체결일, 즉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일까지입니다. 분양 계약, 주택 공급 일이 아니고 분양 계약, 공급 계약 체결 일까지가 3년을 넘지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양 계약 쓴 것이 3년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오른편에도 제일 밑에 있어요. 오른편 제일 밑에 상환 방법은 무엇이냐? 보니까요, 주택 상환이니까 주택으로 집을 지어서 입주시킨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원하면, 희망하면 돈, 현금이죠. 희망한다면 현금, 돈으로 상환도 할 수가 있다. 라고 또 있습니다. 그 말이 오른편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주택 상환 사채를 또 다 보셨습니다. 해서 한 장은 또 탁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 갑니다. 제2절 가보시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안이 보입니다. 이거 뭐냐? 이건요, 일종의, 이건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도시기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이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바로 일종의 공적인 자금입니다. 공적인 어떤 재원인데, 그런데요, 서울시에서도 국민주택사업을 위해서 공적인 재원을 운영합니다. 그 명칭이 뭐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건설 자금들,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도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돈을 미리 확보를 하는데 그 명칭이 뭐냐?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번에 있습니다. 2절에 딱 있죠. 설치한다는 마시고 지금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편 3번입니다. 종전에 보시면 종전에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부금예금 등이 있었죠. 통합 다 해가지고 저번 말부터 해가지고요, 전부 다 명칭이 주택, 청약, 통합되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는요, 청약부금, 예금, 또 저축 같은 거 종전에 있던 것은 인정해 주지만 앞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한 가지로 다 통합되어서 지금은요, 통장들 전부 다 민영, 국민주택 다 청약을 다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부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명칭을 통합해가지고 민영 국민 안 따지고 다 입주권을 다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통합되었습니다. 근데 종전에 있던 청약 저축은 다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앞으로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고, 주택관리편에서는요,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리모델링만 아시면 되고, 이것만 아까 나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등이 리모델 하기 위한 동의요건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이미 했고요. 기타 봅니다. 자, 1절 딱 보세요. 리모델링 할 곳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서는요, 리모델링 하는 기본계획을 세워둔다랍니다. 근데 모든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정비법에 있는 정비 기본계획은요, 특별
특별시, 광역시, 시였습니다. 시. 근데 리모델링을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한다. 똑같은 말 나오죠. 그런데 정비 기본 계획 할 때는요, 특별시, 광역시 그냥 시인데 이건 대도시 딱 구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수립을 5년마다 검토한다. 이렇게만 따가지고 넘어가십시오. 그 내용도 알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박스 밑에 보시면 2번입니다.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어디냐?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춘장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하나 보이죠? 잠깐만 따가세요. 자, 넘어갑니다. 오른편 3번은 필요, 지금 우리가 필요 없는 상이고요. 그 밑에 큰 2번 가보세요. 자,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진단. 그러니까 안전진단 보시면 정비법원 보시면 제가 어딥니까? 재건축할 때 한번 했습니다. 근데요, 이 리모델링 할 때 특히 대수순하는 거 말고요. 정축하는, 규모 키우고 늘리는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때만 진단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하면 우리가 주택 재건축할 때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건물 진단 결과 건물이 불량한 건물이 많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입니다. 리모델링은요, 진단 결과 건물이 안전하다 해야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진단 결과 안전하면 리모델링, 불량하면 재건축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어딥니까? 지금 나옵니다. 자,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리모델링인데 이것도 리모델링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대수선하는 것은 필요 없어요. 대수선하는 것은 필요가 없고요. 필요고요. 정축하는 리모델링, 정축하는 리모델링 이거 하고자 할 때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진단 결과 건물이 안전하다 해야 할 수 있지. 불량했어요. 재건축 판단하면 정축하는 임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는데요. 요 리모델링 정축하는 임무들이 할자입니다. 할자. 요 할자들이 하고자 하는 자들이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 업무상입니다. 업무상. 요 진단 신청이 들어온다면요, 시군구청장은요 어디에 의뢰하여서 진단을 실시를 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밑에 보시면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자들은요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해야 된다. 딱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요 다음 기간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또 해야 된다. 해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테 위탁을 합니다. 해요. 그 효과 밑에 보십니다. 진단 효과 보시면 진단 결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이 필요하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정축형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된다 돼 있죠. 근데 대수는 할 수 있어요. 정축하는 리모델링은 안 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요. 자, 정축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정축하는 요 리모델링 가운데서도 위로 올라갑니다. 옆으로 펼치지 않고 정축인데 옆으로 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수직정축입니다. 수직정축형 리모델링입니다. 수직정축형 리모델링. 요것을 허가해준 관할 시군입니다. 요것을 허가해준 관할 시군구청장은요, 한 번 더 2차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안전진단 실시를 또 의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시군구청장은 수직정축하는 위로 올라가는 리모델링 허가한 다음에 한 번 더 진단 실시를 한 번 더 한다. 딱 되어 있죠. 이때 할 때는요, 1차 진단 실시한 기한 외자한테 의뢰한다. 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요, 두 번 합니다.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조합에서 먼저 의뢰합니다. 신청하면 먼저 한번 진단해줍니다. 해줘요. 하고 나서 옆으로 수평으로 옆으로 펼칠 때는 한 번 더 안 합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수직정축형 리모델링일 때는요, 허가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관할 시군과 1차 진단한 기간 외자한테 한 번 더 의뢰를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되어 있죠. 진단 두 번 합니다. 다음에 또 항상입니다. 진단에 드는 비용이 있죠. 비용 딱 나면요, 밑에 4번입니다. 요청을 한 자한테 전부나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 문장 제일 끝에 보입니다. 그래서 진단 비용은요, 리모델링 할 자들한테 전부나 일부를 부담케 할 수가 있다. 1차 진단, 2차 진단 이렇게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3번의 1번 또 보세요. 3번의 1번. 자, 수직정축형 리모델링 할자들이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성 심의 요청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정축형 리모델링 할 자들이 말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을 할 때는요, 뭘 합니까? 안전진단 말고 안전성 검토입니다. 안전성 검토 이것도 요청할 수 있고 해야 된다. 라면 딱 보이죠.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딱 거치면 자, 그 안전성 검토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1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밑에 4번 딱 가시면
하면 요 안전성 검토 비용도 리모델링 할자한테 부담케 할 수 있다고 밑에 안전성 검토편에 4번도 나와 있죠. 있죠? 하여튼 뭐 비용은요, 진단 비용, 검토 비용 전부 다 할자한테 부담케 할 수 있다. 부담케 합니다, 실제. 그래서 그거는 4번에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에 이 다 검토한 다음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하고자 준비해가지고 허가 신청할 때 또 동의 필요하다가 4분의 4, 5분의 3,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박스 밑에 또 관로 2번 딱 보세요. 시군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인데 그 수가 50세대 이상 증가될 때는요 리모델링 허가하고자 할 때 도시개균의 심의를 거친다. 도시개균의 심의 대상은요 정축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되는 정축청 리모델링 할 때 도계위에 심의 거쳐서 리모델링 허가한다. 라는 말도 이번에 딱 보이십니다. 딱 보이시고요. 3번입니다. 세대수가 늘어날 때, 나면 그 대지 지부권이 다 바뀌기 때문에 권리 변동 계획을 작성해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한다. 이런 말이 또 3번에 딱 보이십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공회사 선정이죠. 자, 여러분들 그 종전에 있는 아파트가요 어떤 명칭이든 간에 시공회사가 딱 바뀌면요 아파트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통해서 딱 나오는 아파트가 보시면 종전에 LH인데 했다 그러면 상용 이렇게 뭐 대우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버린다. 누구냐?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그래서 잘 뽑아야 됩니다. 해서 리모델링 하고 할 때에는요 조합이 할 때는 말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조합 총회에서 입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요 저 대표회의 할 때는 대표회의 그 내부에서 이제 굉장히 입찰 방식으로 시공회사 뽑는다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면 되고 이제 5번 딱 가보시면 리모델링 공사 허가받은 착수하는데 착수하고 나서 완성이 되었다 할 때 사용검사도 물론받게 되어 있다. 해서 사용검사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거치를 내시면 되고요. 밑에 6번에 특례 1, 2, 3번 딱 나오죠. 이건 천천히 다음에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큰 의미가 없는 상이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오른쪽입니다. 제 1절 보시면 이런 말 보이네요. 관리처 동의라는 말 보이죠. 이건요 단지 안에 거대한 어떠한 공사할 때는요 관할 시군구한테 허가받는데 근데요, 아주 경미한 상황 할 때는요, 관리사무소에 알려라.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보시면 안에 1번 딱 보시면 구조 건물 내부에서 인테리어 바꾼다. 이런 말도 보일 것이고요. 이번에 또,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어서 방해될 때, 그 동의 받는다. 또 보이고요. 4번 보시면 가축을 키울 때 동의 받는다. 등 뭐죠? 참고만 하시고 한번 나오는 게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이러한 행위들 할 때 관리사무소에 알려서 동의 받는다. 이 말 되겠는데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2번입니다. 2번. 소방시설법이라는 딴 법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그 법에서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용분의 물건을 쌓아두어서 통행 등을 방해가 될 때 동의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끝이 났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주택의 공급편은 중요한 게 공급편은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